네, 주요 산업의 업황을 가장 빨리 확인하는 시간이죠. 한경 에이셀과 함께하는 키워드 나우. 오늘도 박희경 애널리스트와 함께합니다.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지난주 이 검색량 최고치 기록한 키워드 먼저 빠르게 좀 살펴볼까요? 네, 이번 주도 그렇게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예. 자동차 모델들은 돌아가면서 계속 신고점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. 기아의 니로가 계속해서 검색량 최고치에 경신했고요. 현대차에서는 코나와 엘란트라 검색량이 신고점을 또 기록했습니다. 저번에 말씀드린 인바디도 다시 검색량 신고점에 들어왔고요. 예. 늘 휴젤의 레티보 말씀드렸었는데 레티보 대신 메디톡스의 이노톡스가 리스트에 들어왔습니다. 또 롯데웰프드의 인도 빙가 브랜드가 하브모어죠. 또 들어왔고요. 지난주에 알아봤던. 네, 맞습니다. 네. 또 게임에서는 카카오 게임즈가 유통하는 오딘 바랄라 라이징이 드디어 오늘 글로벌 출시를 했는데 이를 앞두고 검색량이 또 늘었었고요. 하이브 엔팀이라는 일본 현지화 그룹이 이제 새로운 싱글을 발매했는데 검색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. 예. 또 웨이브에 새로 올라온 컨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검색량도 많이 늘었던 모습이고요. 패션 쪽에 보시면 최근 상장한 이 AU 브랜드의 락피쉬 웨더웨어가 검색량이 크게 늘면서 이 리스트에 포함됐고요. 또 비상장 브랜드로는 서린 컴퍼니의 라운드랩, 바임의 주베룩, 달바 글로벌의 달바도 검색량 신고점을 경신했습니다.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하브모어도 단기 테마는 아니었군요. 이거를 2주 동안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우리가. 엔터도 요즘 좀 분위기 심상치 않아요. 중국에서 지금 기대감들이 좀 뜨겁게 한한령 해제 기대감 막 나오고 그렇죠. 있는데 마침 좀 키워드도 많이 잡히고 있다. 여러 키워드들이 눈에 띄는데 지난 몇 주간과 다른 좀 새로운 부분들이 이번에 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지난번에 방한 외국인 관광객 말씀드리면서 패션과 미용 시술 키워드들을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. 이번 주엔 이 카테고리에서 좀 새로운 키워드들이 보였습니다. 업데이트 차원에서 어떤 트렌드들이 새롭게 뜨는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우선 늘 휴젤의 랩티보가 검색량 신고점을 찍으면서 한 주도 안 빼놓고 네, 나왔었는데 이거 언제까지 그러는 건지 궁금해하셨는데 이번 주에는 바뀌었어요. 네, 보톡스 시장에서 이 랩티보를 대신해서 메디톡스의 이노톡스가 검색량 신고점 리스트에 들어온 게 눈에 띄더라고요. 이노톡스, 메디톡스의 이노톡스. 네, 맞습니다. 이건 좀 생소하네요. 뭐 배경이 있습니까, 이노톡스? 일단 상장사 제품들 중에 좀 보톡스 브랜드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네. 이 이노톡스는 메디톡스가 개발한 액상형 보툴리눔 톡신, 보톡스죠. 보톡스 제품인데 분말 형태로 보통은 공급돼서 사용을 하거든요. 네. 근데 이 이노톡스 같은 경우는 희석이 필요 없습니다. 액상형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술 편의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진 제품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오염 리스크도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최근에는 레딧에서도 언급이 활발한데요. 편의성과 강편성에 대한 언급이 활발해지면서 검색량에 따라서 늘었던 것 같습니다. 이게 저 레딧에서 언급되는 다른 이유가 또 감지되는 게 있다고 들었는데 아까 방송 전에 말씀하셨죠. 그냥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. 네, 이 다음 표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은데 네. 저희 국내 상장사 중에 보톡스 관련된 업체가 대웅제약, 휴젤, 메디톡스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. 네네.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나보타라는 제품을 미국에서 주보로 팔고 있고 네. 또 휴젤은 보툴렉스라는 제품을 레티보라는 이름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해 있고요. 메디톡스는 이제 메디톡신, 이노톡스, 코어톡스 세 제품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노톡스입니다. 근데 표로 보시는 것처럼 이 이노톡스 제품만 아직 미국 FDA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레딧이 이제 글로벌 미국 플랫폼이잖아요. 네, 미국인들이 한 절반가량 사용하는 플랫폼인데 예. 이 레딧에서 언급이 활발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, 네, 대체? 액상형 제품이다 보니까 직접 이 제품을 구매해가지고 뭐 인터넷이나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구매해서 직접 시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. FDA 승인을 안 받았는데. 네, 좀 무섭기도 하고 아무튼 흥미로웠습니다. 네. 아무래도 미국 최대 시장인 이 보톡스에 대해서 메디톡스의 제품들이 좀 진입이 늦어졌지만 구글 트렌드 데이터에도 그게 좀 잘 나와요.
아무래도 나보타가 가장 검색량이 높고 그다음 보툴렉스, 그다음 이노톡스 순이었는데 대웅제약과 휴젤은 미국 수출 전략을 비교적 좀 일찍부터 본격화했는데 네.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품목 허가를 취소당한 이슈도 있고 하면서 글로벌 진출 드라이브가 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레딧에서 봤듯이 이 액상형이라는 독특한 포지션 때문에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좀 더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예. 오늘 연구원님이 나오실 줄 알았는지 메디톡스 오늘 주가가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. 신제품이 지금 미국은 못 들었지만 브라질 쪽 비중이 굉장히 높답니다. 이 부분을 오히려 또 증권가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. 이 트럼프 관세에서 좀 자유롭다. 오히려 미국 쪽이 비중이 적기 때문에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 같고 브라질이 시술 비용이 미국의 한 반값 수준이라고 해요. 그래서 미국에서 의료 관광을 브라질로 오는 사람이 요즘에 늘고 있다. 참고로 메디톡스의 이 브라질 시장 내 점유율은 30에서 40% 수준, 메디톡스 최대 수출국이 브라질이라고 합니다. 자, 이노톡스라는 신제품 키워드로 처음 등장했다. 패션 쪽에서도 새로운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. AU 브랜드의 락피쉬 웨더웨어. AU 브랜드가 상장사네요. 여기서 이 상표권을 갖고 있는 락피쉬 웨더웨어. 이건 어떤 브랜드예요? 네, 락피쉬 웨더웨어는 영국 승마 문화를 좀 모티브로 한 락피쉬라는 원래 기존 브랜드를 이제 리브랜딩해서 탄생한 국내 패션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. 국내에서는 이 장화로 인지도를 쌓았고 최근에는 겨울화나 메리제인 슈즈, 자파류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. 또 글로벌 시장까지 사업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장화요. 네. 뭐 장마철도 아니고 장화 브랜드가 갑자기 검색이 왜 늘어날까요? 네, 저도 왜 늘었지 보다가 뭐 상장 이슈일까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봤는데 네. 연관 검색어를 보니까 흐름이 좀 보이더라고요. 락피쉬 웨더웨어를 검색한 소비자들은 푸마 스피드캣, 오니츠카 타이거 발레, 뭐 아디다스 같은 키워드도 함께 검색한 모습입니다. 모두 글로벌 발레 코어 트렌드와 관련한 키워드라 보시면 되는데요. 특히 이 네 번째 보시면 환율 계산을 하는 키워드도 급등한 걸 보면 미국 소비자들이 락피쉬 웨더웨어 제품을 이제 직구하려는 수요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게 아닐까 조심스러운 해석도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. 예. 이 AU 브랜드가 영국 기업으로부터 락피쉬 웨더웨어 지분을 인수를 해서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지금 상표권을 소유하게 됐다 그러는데 자 근데 최근에 검색이 많이 되는 게 글로벌 발레 코어 트렌드가 관련이 있다. 발레 코어는 또 뭐예요? 오늘 저를 여러모로 괴롭히십니다. 발레 코어는 발레랑 좀 평범한 패션을 의미하는 놈코어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발레복 스타일을 좀 일상복에 접목시킨 사진에 나오는 것 같은 이런 패션 트렌드인데요. 사실 아주 새로운 트렌드는 아니고요.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인기 있는 스타일입니다. 모르는 제가 바보군요. 몇 년 전부터 인기가 있군요. 네. 발레코어의 좀 가장 핵심적인 아이템으로는 당연히 발레리나 하면 떠오르는 이 신발 형태고요. 아까 말씀드린 푸마나 오니츠카 타이거, 아디다스도 새로운 발레코어 제품을 최근에도 출시했더라고요. 이 모델들이랑 락피쉬 웨더웨어의 그 최근 공개된 메리제인 슈즈 라인업을 비교해 보면 해외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락피쉬 웨더웨어에 대한 검색량이 왜 올랐는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메리 제인이 그 발레 신발 같이 생긴 단화. 네, 맞습니다. 맞죠? 그거. 아무튼 이 정리하면 발레 코어 트렌드가 AU 브랜드의 제품에 주목을 하게 만들고 있다. 이 AU 브랜드 현 주가 수준은 뭐 이렇게 안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. 또 모르죠. 이게 오늘도 뭐 강세를 보이던데 뭐 실적 반등을 해서 주가를 또 끌어올릴지 모르는 부분이겠습니다. 글로벌 트렌드를 이렇게 좀 짚어봤고요. 오늘은 특별히 국내 검색 트렌드도 분석을 해주시겠다고요? 네, 지금까지 글로벌 소비자들의 검색어만 좀 분석해 왔는데 이번에는 네이버 검색어를 통해서 국내 소비자들의 관심사와 좀 비교하면 흥미로울 것 같아서 정리를 해봤습니다. 예. 52주 신고점을 기록한 키워드들이 좀 많았는데 그중에 눈에 띄는 키워드들 몇 개 갖고 왔어요. 패션에서는 메디앙스의 키즈 브랜드 타틴의 쇼콜라, 그리고 에코마케팅이 운영하는 에슬레저 브랜드 안다르가 들어왔습니다. 또 미용 시술 분야에서는 휴메딕스의 엘라비에, 그리고 지난 1월에 상장한 아스테라시스의 쿨페이즈, 또 작년 피인수로 상장 폐지된 미용기기 기업이죠. 제이시스 메디칼의 덴서티가 검색량을 크게 늘렸더라고요. 네, 지금 메디앙스, 에코마케팅, 휴메딕스, 아스테라시스 이런 기업들 다 상장사인데
뭐 안다르 말고는 잘 모르겠습니다. 저는 왜 검색량이 이렇게 늘었나요? 네, 개별 브랜드의 이벤트 때문인 것 같은데요. 네. 타티네 쇼콜라 같은 경우는 봄 시즌 수요에 맞춰서 백화점에 팝업 스토어를 열었더라고요. 그러면서 키즈 패션 수요가 몰린 게 주된 이유일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발표된 이 올해 2월 출생아 수 데이터가 다시 2만 명대를 회복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 출산이나 혼인 지표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. 다음 차트에서 보시면 최근 계속 신생아 수가 줄면서 하늘색으로 돼 있는 이 메디앙스의 패션 부문, 타티네 쇼콜라가 좀 부문이 큰데 이 매년 줄어드는 매출 추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예. 과연 올해 이 바닥을 다지고 다시 반등이 가능할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출산율 아직도 둘이서 하나도 안 낳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뭐 매출에 도움이 좀 돼야 될 텐데 오늘 주가는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. 메디앙스. 네, 그리고요. 다행입니다. 네. 그리고 안다르 같은 경우는 10주년 브랜드데이 프로모션을 좀 대대적으로 하면서 검색량이 급증한 것 같고요. 네. 안다르 하면 클럭을 먼저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현재는 이런 비디오 커머스 쪽 매출보다 안다르가 포함된 의류 제조 및 판매 부문 매출이 훨씬 크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21년 2분기에 에코마케팅이 안다르를 인수한 이후에도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흐름입니다. 미용기기 쪽에서는 휴메딕스의 엘라비레가 원래 필러 브랜드거든요. 네. 근데 최근에는 화장품으로도 사업 확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주말 홈쇼핑 방송 노출이 검색량 상승에 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. 또 쿨페이지 같은 경우는 고주파 기반 리프팅 시술인데요. 최근 후기나 바이럴이 좀 활발해지면서 검색량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. 쿨페이지 공식 홈페이지에 병원 찾기 기능이 있더라고요. 예. 이거 보시면 병원 수가 증가하면 아무래도 아스테라시스 내수 매출 실적과 연결될 수 있으니까 좀 네.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. 국내 소비자 관심도까지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이런 기업들의 내수 수출 비중을 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? 간단하게. 네. 예. 지난주 검색어에 등장했던 이 구글 키워드나 네이버 키워드들을 보면 네. 과연 이 기업들이 내수랑 수출 중에 어떤 쪽 매출이 큰지 그러면 뭐 네이버에서 검색량이 급등을 했다면 내수 매출이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. 차트로 준비했는데 이 구글 키워드에서 언급된 두 회사 AU 브랜즈와 AU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비중이 한참 낮은 상황입니다. 네. 근데 글로벌 검색량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수출 확대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. 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쿨페이즈의 아스테라시스와 덴서티의 제이시스 메디칼이 내수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작은 편인데 이쪽 매출이 좀 상승할 여지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겠습니다. 한경에이셀 박희경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. 연구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.